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감정 아로마 세라피.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볼 감정은 앵거, 화 혹은 분노라고 말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화가 좀 많이 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글쎄요. 살면서 별로 화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편이신가요? 저는 사실 좀 다혈질이거든요. 성격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욱하면서 화가 나는 때가 많아요. 이게 젊었을 때는 더 심했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좀 이 화를 내게 되는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화를 내게 되는 그런 반응들이 좀 많이 줄어들기는 한 것 같아요. 줄어들었다고 봐야 될지 그 상황에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게 되었다고 봐야 될지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아무튼 이 정말 혈기왕성한 그 10 대 20대 때보다는 그래도 좀 더 이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차분해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영어로 앵거라고 하는 거요. 이 그림에 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말로는 화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 화가 난다는 게 평상시에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작은 감정으로서 화가 난다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그 화가 좀 더 강도가 세지고 깊어질 때 그걸 분노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화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어른들 표현해 보면 옛 어른들 표현해 보면은 "화가 난다. 화를 낸다." 할 때 "성내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바로 그 성이에요. 일단 이 감정이 일어나는 거에 이유가 이 화라는 단어의 설명에 좀 들어가 있어요. 뭔가 못마땅해요. 언짢아요. 언짢다는 거는 내 생각과 틀리다거나 내 예상, 내 기대와 다르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나의 어떤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 아니면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나 반응에서 올라오는 감정적 반응이 이 화나 분노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 화라는 감정이요. 한문으로는 분노할 때 그 노 있잖아요. 그래서 성낼 노자를 써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노하다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네, 노하다가 화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대노하다 하면 엄청나게 화가 났다 이런 뜻인데 이 한자는요. 뜻풀이를 보면은 그 안에 또 되게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게 참 묘미인데요. 이 성낼 노자에도 바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성낼 노자를요. 글자를 분리를 해 보면요. 이게 종 노자에 마음 심자가 합쳐진 거예요. 종 노자 밑에 마음 심자가 받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화가 나는 상태에 비추어 볼 때요.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두 개의 글자가 합쳐져서 성낼 노자, 화가 나는 상태를 나타내는 이 한자어가 되었을 때 이게 우리가 마음의 종이 되었을 때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는 주인이 아니라 마음에 우리가 휘둘리는 마음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수동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노비, 종이 된 상태일 때 이 화라는 감정이 우리를 잠식하게 되지 않던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종노자 뒤에 마음심자를 붙여 가지고 성내다, 화나다는 뜻의 이 노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는 게 와 진짜 너무나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화가 나는 감정,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몇 가지 질문 목록을 살펴보면서요. 그 질문들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 자신은요. '아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상태지?
난 진짜 이 질문이 말하는 그런 상태인가? 아니면 내 상태하고는 좀 달라. 나는 아니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상태인가? 그걸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마음속에 화나 분노가 얼마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 아니더라도요, 내가 최근에 화가 났던 아주 대노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아니면 그냥 작게라도 이렇게 불쑥불쑥, 이렇게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떠오르신다면요, 한번 그 상황을 떠올려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때 나는 이 질문대로 정말 그랬나? 아닌가? 그거를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음, 목소리가 떨리거나 높아졌나요? 여러분이 지금 딱 떠오르는 그 최근에 화가 났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목소리가 어땠어요? 떨리거나 높아졌나요? 아니면 평소에 내가 화가 나면은 내 목소리 톤이 어떻게 변하지? 그걸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화가 나면은, 목소리 톤은 낮아지는데 엄청나게 떨리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조가 화가 날 때 점점 격해지나요? 이것도 보통 당연하지 않나요? 화가 나면 격해지지 않나요? 어조가 격한 말이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르겠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화가 날 때 어조가 점점 격해지면서 그 감정이 이 내뱉는 말을 통해서 더 격앙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어떤 케이스, 그 케이스는 바로 저의 케이스인데요. 저는 진짜 화가 나면은 감정이 급격하게 냉각이 되면서, 되게 다른 저를 바라보는 타인의 표현을 빌자면, 되게 차갑고 차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마다 나는 화가 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관찰해 보기 위해서 이런 체크할 수 있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기다릴 수가 없어서 끼어드나요? 이거 싸울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의견,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때 그 가만히 듣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화가 날 때는요. 그럴 때 막 그 말을 자르고 그게 아니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다음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화가 날 때 물건이나 사람을 거칠게 다루게 될까요? 한번 여러분의 최근에 화가 났을 때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이거 정말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은 물건을 집어 던지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뭔가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반응 없이 화를 내는 케이스도 있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위협적인 동작이 나오게 될까요? 화가 날 때요? 음. 이 위협적인 동작이라는 게 또 딱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화가 날 때 하게 되는 그런 위협적인 동작은 무엇일까? 질문을 이렇게 바꿔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전혀 위협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요, 나 이렇게 화났어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동작들일 수 있잖아요. 이 위협적인 동작이요. 그게 무엇이 있을까? 그거를 또 한번, 어, 최근에 화가 났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화가 났던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아, 전 지금 생각하다가 떠올랐는데요. 제가 화가 났을 때 하는 위협적인 동작은 문을 쾅 닫아요. 진짜 문이 부서질 것처럼 쾅 닫거든요. 음. 네,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살갗이 파르르 떨리면서 핏대가 서는가?
이건 신체적인 반응이죠. 실제로 화가 났을 때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급격하게 활성화가 되면서 다양한 신체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거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화가 나는 순간에 그 감정, 분노, 화라는 감정에 내가 잡아먹히지 않고요.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게 화가 날 때 내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적합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화가 나면 살갗이 파르르 떨리면서 핏대가 서나요? 그다음에 화가 나면은 막 씩씩거리면서 호흡을 거칠게 하게 되나요? 어떠신가요? 화가 날 때 막 흥분하게 되는 그런 분들은 이런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다음에 식은땀이 나나요? 저는 화가 나면요 식은땀이 나요. 손에서 쫙 식은땀이 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 20대 때에 비해서 화가 날 때의 반응이 좀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드러웠다는 거는 제 스스로의 관점, 제 스스로의 기준에서예요.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부드러워진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의 기준에서는 진짜 부드러워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화가 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좀 부드럽게 그 반응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요. 이거였어요. 화가 날 때 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관찰하는 시간을 아주 잠깐 가졌어요. 이게 막 10분, 20분 그렇게 안 걸리거든요. 몇 초면 끝나요. 근데 그 몇 초의 시간이 그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관찰했던 저의 신체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손바닥에 식은땀이 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근육의 경련이 혹시 일어나나요? 화가 날 때요? 저는 근육의 경련이 일어납니다. 특히 얼굴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는데 이거 얼굴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진짜 감추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다 보면요. 화가 나지만 그 화를 표현하지 않는 게 나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화가 나지 않은 척 이렇게 애써 꾹 참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면 특히 얼굴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면 그때는 진짜 '아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다음에 맥박이 빨라지고 심장이 요동치나요? 화가 날 때요. 제가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관찰하게 되는 신체적인 특징이 요거 식은땀이 나는 거하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나는 거하고 맥박이 빨라지고 심장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정말 너무너무 마주치기 싫은 직장 상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 상사가 또 저한테 와서 막 안 좋은 소리를 해요. 제가 듣기 싫은 피드백을 막 쏟아내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심장이 진짜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엄청나게 요동치거든요. 그래서 손에서 막 식은땀이 나고요. 그럴 때 그때 제가 이걸 연습을 했어요. '아 지금 나의 심장이 또 빨라지고 있구나. 손에 식은땀이 나고 있구나. 내가 분노라는 감정이 지금 점점점 차오르는 상태이구나.' 근데 신기하게요. 이렇게 몸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이게 내가 어떤 감정일 때 나오는 신체적인 반응이지 그거를 아주 잠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요. 그 화가 저를 잠식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 화를 바라보면서 그 화라는 감정에 말을 걸 수 있더라고요. 이게 이 화나 분노라는 감정에서 어떤 이점을 가지는지 그거는 뒤에서 좀 더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화가 날 때 맥박이 빨라지고 심장이 요동치나요? 그다음에 몸이 혹시 화가 나면 난 몸이 뻣뻣하게 굳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이게 딱 얼음이 돼 버리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리고 화가 날 때요. 너무 화가 나면 막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있어요. 저 신체적 반응 중에 화가 날 때 신체적 반응 중에 얼굴도 막 화끈거리거든요. 그게 화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차오르게 되면은 이거는 좀 처음부터 나타나는 반응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 분노가 차올랐을 때 정말 이거 게이지를 넘어갈 것 같아. 꼭지가 열릴 것 같아. 이럴 때 얼굴이 화끈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증상들이요. 또 내 분노의 게이지가 어디까지 차오르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표식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얼마만큼 화가 났을 때 어느 정도의 단계에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혹시 그런 반응이 있으신가요? 그다음에요. 화가 날 때 다급해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음. 화가 나는 상황이라는 거요. 앞에 그 화에 대한 국어사전 풀이가 있었잖아요. 뭔가 내키지 않거나 언짢은 그런 상태에서 나는 성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상태하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흘러가고 있어요. 사람이든 상황이든 뭐 일이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이 화가 나는 감정은요. 어 이거를 나의 생각대로 나의 통제 안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감정은요.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찾아오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말해서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 없다는 건요.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감정이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려고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과 차분히 마주하고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아, 너가 나를 찾아온 목적이나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나 결국은 같은 거였구나.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가 날 때 다급해질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이 상황을 다시 나의 통제권 안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서 다급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이 체크리스트 중에서 몇 가지의 맞아요. 저 화날 때 이래요. 라고 좀 체크가 되시나요? 그리고 여기 이 체크된 것 중에서 특히나 어떤 신체적인 반응 있죠.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요. 그 반응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를 해 두셔도 좋고요. 아니면 머릿속에 저장해 두시면서 다음 내용을 함께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신체적 반응이라도 좋아요. 지금 이 질문을 이제 시작 질문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화가 날 때 나는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거를 떠올려 보시고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정리를 해 두시면은 좋습니다. 네. 음. 화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그 단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지금 바로 앞에서 본 체크리스트에서 화가 날 때 주로 나타나는 신체 반응 확인하셨죠? 네. 그리고 질문에 없던 것들 중에서도 혹시 나에게는 이런 신체 반응도 있는데 하는 것들도 함께 정리를 하셨죠? 그렇게 자신의 신체 반응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연습을 해요. 만약에 내가 화가 날 때 손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다가 심장이 어느 순간 쿵쾅쿵쾅 뛰어요. 이런 신체 반응이 있다면요. 화가 날 때요. 손에 식은땀이 나는 순간을 포착을 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내가 화가 나려고 하는 걸까?' 그때그때 계속해서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손에 식은땀이 날 때. 근데 사실 손에 식은땀이 나는 경우가요. 화가 나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할 수도 있지만 뭔가 긴장하거나 무섭거나 뭐 다양한 반응으로 식은땀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혹시 지금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일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근데 식은땀이 나면서 이제 심장까지 막 쿵쾅쿵쾅 나대기 시작하면은 '진짜 화가 나는 건가?' 좀더 네.
심증을 가지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나의 신체적인 반응에 대해서 이 신체적인 반응은 이 감정이 연결되는 반응일까? 그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순간 몸의 반응을 관찰을 해요. 그냥 식은땀이 나네, 심장이 쿵쾅거리네, 그 정도 말고요. 평소에 비해서 내 심장으로 예를 든다면은 이 심장이 쿵쾅거리는 정도가 평소에 심장 박동수에 비해서 2배는 더 빨리 뛰는 것 같아. 아니면 약간 더 빨리 뛰는 것 같아. 뭐 이런 정도요. 심장이 정말로 쿵쾅쿵쾅 튀어나올 것처럼 뛰는 것 같아. 아니면 심장이 좀 강하게 뛰는 정도인 것 같아. 뭐 이런 강도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 막 쿵쾅쿵쾅 할 때요.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되는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신체적인 반응이 유발이 됐다면 그 상황이 지나간 다음에도 내 심장이 계속해서 좀 오랫동안 쿵쾅쿵쾅 되면서 진정이 안 되는가? 아니면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금방 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몸의 반응을 통해서 화라는 감정을 나와 분리해서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라는 감정은요. 너무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명확한 감정이잖아요. 내가 화가 났는데 내가 화가 났는 줄도 몰랐어. 라고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화라는 감정도 다른 감정들처럼요. 어느 정도 수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에 이러는 건지 자신조차 모를 때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나의 감정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이거 누가 뭐래도 난 명백히 화가 난 상태야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럴 때는요. 이 화가 나는 상황이나 화가 나는 대상에 내가 온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은 이 화가 나를 꿀꺽 삼켜가지고 정말로 무의식적인 자동적인 반응들이 막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순간에 그래, 내 지금 되게 화가 나는데 그래서 내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 몸에 그 관심을 잠깐 돌리면요. 그 잠깐의 틈이 화가 우리를 확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 잠깐만 한 발짝 떨어져서 우리 이야기하자. 이렇게 화와 마주보고서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그 틈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몸을 관찰하는 행위가요. 그래서 이 몸을 관찰하는 행위가 사실 우리 몸에서 나 지금 심장이 빨리 뛰고 식은땀이 나네? 이거를 감지하는 순간이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10분이요? 20분이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잠깐이에요. 아주 잠깐의 그 틈이 우리가 감정과 좀 더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서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반응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에 대해서 반응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 무엇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이 화를 내 마라? 참아? 화를 내? 어떤 식으로 화를 내? 이거 선택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반응을 바로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선택한다는 건요.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에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 화를 내기로 선택했어. 나는 지금은 잠깐 참기로 선택했어.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화날 때 그 순간에 잠시 내 몸의 상태를 관찰을 하면서 지금 내가 이 화나는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표출을 할 것인가,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표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잠깐 멈출 것인가, 선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 화라는 감정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 힘이 센 그 감정에 우리가 질질질 끌려가는 게 다반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이 센 감정을 만나도 우리가 그 감정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잠깐만, 난 너한테 끌려가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갈지 선택할 거야.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도와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가 나는 순간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내가 관찰을 하는 거. 단 몇 초만이라도요. 1초, 2초만이라도 관찰을 하는 거.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함께 하려는 거예요. 아로마 세라피가 그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을 내가 선택한다,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한다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택에는 무엇이 따르죠? 책임이 따르죠. 우리가 무언가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러면은 그걸로 좀 사람들이 정상 참작을 해주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은 그게 정상 참작이 돼서 형을 좀 감형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그런 관례 같은 건데,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을 했을 때는 그런 관례가 적용이 되지 않죠. 당신이 선택한 것은 당신이 책임져야죠, 이거잖아요. 네, 바로 우리의 감정,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는 거, 감정에 대한 반응을요, 그거는요, 내가 그 감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든 그게 내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혹시 책임지는 거 싫어가지고 저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말래요, 이런 생각이 혹시 지금 드시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선택이라는 게 책임이랑 연결을 시키면은 되게 좀 하기 싫어지는, 좀 무거워지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론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요, 그 상황에 대한 주도권이 그 선택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상황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막 자기 멋대로 휘두르면서 우리를 끌고 가면 좋겠나요? 저는 그거 정말 싫은데요. 저는 제 삶의 주도권은 제가 가지고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 삶의 주도권을 제가 갖기 위해서 저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저 그거 기꺼이 책임지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이 화라는 감정을 폭발하게 하는 그 방아쇠는 무엇일까요? 화라는 감정을 증폭시키는 그 방아쇠는 무엇일까요? 분노의 대상 그 자체가 화라는 감정의 방아쇠를 잡아당기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 분노를 일으키는, 화가 나게 하는 그 사람,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이 화의 방아쇠를 잡아당기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누구 때문에 화가 났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랬을 때 당연히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지, 당연히 그 상황에서 화가 나지 라고 우린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주 그 짧은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해석이 바로 우리가 화가 나게 만드는,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더 크게 증폭시키는 방아쇠, 트리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해석,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은요, 우리가 매 순간에 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내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그 사고의 틀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순식간에 해석을 해버리고 그게 내 감정에 불을 지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요. 지금 내가 화가 나게 만드는 나의 해석, 이 상황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나의 해석은 무엇이지? 그걸 질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만큼 그 질문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화나 분노를요,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알아채고, 대화를 시도를 하고, 그래서 너의 목표와 나의 목표는 결국 같은 거잖아? 이렇게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지 못하고 힘이 센 화가 나를 질질질 끌고 가니까 거기에 막 끌려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 화나 분노가 우리를 또 다른 어떤 감정으로 데리고 가게 될까요? 바로 이런 감정들입니다. 증오라는 감정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도 있고요. 집착, 복수하겠어. 이런 감정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요. 억하심정이요. 그 다음에 화나 분노가 무력감이나 좌절감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도 해요. 그리고 짜증, 정말 치밀어 오르는 짜증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이 화나 분노를 꼭꼭 참는, 습관적으로 참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게 화병을 초래하기도 하죠. 네. 어떡할까요? 화가 힘이 세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그냥 끌려가실래요? 이 화가 데리고 가는 곳이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든 얘한테 끌려가지 말고, 얘를, 얘하고 이 분노라는 감정이랑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 세라피, 에센셜 오일들을 이제 함께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짚고 넘어갈 게 있죠. 네. 이 화나 분노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나 표현들이요. 사실 이거 자연스러운 거죠. 정상적인 거죠. 근데, 항상 우리의 어떤 정서나 감정의 상태, 그 반응들이요. 균형 상태를 넘어섰을 때요. 그게 너무 억제되거나 너무 과한 반응으로 일어나게 될 때는요. 전문가의 개입, 다시 말해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이 화나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때 전문적인 그런 도움이 필요할지 치료가 필요할지 그거를 점검하고 아로마 세라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료가 필요한 화나 분노의 상태예요. 이거 DSM-4라고 하는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목록이에요. 거기에서 이 화나 분노 중에 치료가 필요한 상태, 균형 상태를 넘어섰을 때 진단을 내리게 되는 진단명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간헐적 폭발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 병적 방화, 병적 도벽. 네, 화가 나는 게 이렇게 막 불을 지르거나 뭔가를 훔치거나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달리 명시된 파괴적 충동조절 품행장애, 그리고 명시되지 않은 파괴적 충동조절 품행장애, 이런 다양한 진단명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좀 하나의 진단을 살펴볼게요. 간헐적 폭발장애요. 이거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요새 많이 쓰는 그런 말이랑 좀 연결이 되는 진단명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정도가 너무 지나치게 되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되었을 때요. 그럴 때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간헐적으로 공격 충동이 억제되지 않아서요.
심각한 폭력이나 파괴적인 행동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 생활이나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태. 바로 이런 상태일 때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진단을 내리고 전문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심각한 공격적 행위를 하게 되거나 재산이나 기물을 파괴하는 공격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건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요. 단순히 막 화를 내고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정말 불쑥불쑥 화를 내는 게 너무 잦아지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화가 나는 감정 상태를 표출을 하는 게 너무 과도해져서 그 공격성이 정말 우리의 그 가정 생활이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도저히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공격적인 행동이 일어날 때, 이런 파괴적인 행동이 일어날 때 진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건 동안에 나타나는 공격성의 정도요.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뭔가 막 부수고 이렇게 파괴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정도가 그 사건을 일으킨 계기가 되는 심리 사회적 압박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 누가 봐도 너무 화가 나겠어. 나 같아도 저런 상황에서는 못 참을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크게 화를 내고 뭐 저런 거 같고 할 때는 조금 화를 내고, 이게 아니라요. 이게 어떻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정말 모든 걸 다 때려 부수고 엄청나게 폭력적인 그런 폭발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네. 이게 이만큼 이 정도에 저렇게 화를 낼 정도면은 저거보다 더 화나는 일에는 도대체 감당이 안 되겠는데, 이런 일에는 오히려 그거보다 좀 그 폭발하는 정도가 덜할 수도 있고,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이게 그 화가 나게 하는 사건하고 상관없이 이 공격적인 행위나 파괴적인 행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이요. 되게 그 전에 심리적인 긴장감이나 압박감이 먼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촉발 요인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긴장감이나 압박감의 수준이 낮다고 해서 공격적인 행동의 수준이 덜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긴장감이나 압박감이 높다고 해서 더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종잡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이런 상태가요. 이런 공격적인 상태, 화가 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공격성이 너무 과도한 이런 상태가요. 다른 정신장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닐 때 이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물 복용이나 어떤 머리의 외상이나 치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아닌 경우에, 이런 어떤 병리적인 원인이 없는데 화가 날 때 그 공격성을 주체하지 못하고 너무 과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예요. 간헐적 폭발 장애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될 때는요, 네, 이때는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해지는 상태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화나 분노라는 감정이요. 그 화랑 분노라는 감정이 막 나를 따라와 하면서 막 날 끌고 가려고 할 때, 아니야, 잠깐만. 나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우리 좀 협력적인 관계로, 대등한 관계로 이 상황에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 보도록 하자. 이렇게 좀 너무 이성적으로 표현을 해서 네. 좀 그렇기는 한데,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그 감정을 만나고 그 감정과 좀 더 우리가 성숙하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로마 세라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센셜 오일이 도와주는 것은요, 화나 분노가 사라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막 화가 날 때 이 오일 쓰면요, 화가 쫙 가라앉아요.
이거 아니에요. 물론 그 기분이 전환될 수는 있어요. 그 감정이 완화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로마 세라피의 목적이 그 감정을 무조건 가라앉혀 주기 위함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목적은 이거예요. 근본적인 목적. 화나 분노를 알아채고 수용해서 적절하게 표현하고 그 화나 분노가 생기게 되는 그 화나 분노를 유발하는 원인이 머물지 않고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상황에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면서 진짜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났었어 하면서 계속해서 복수심이 불타오르거나 우리 앞에서 배웠죠. 화나 분노가 우리를 데려가는 곳이요. 내가 그렇게 화가 났는데 뭐 대꾸도 못하고 나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 하면서 좌절감이나 짜증이나 절망감으로 끌고 가거나 이거는 결국은 그 다른 감정 상태로 발전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건요. 그 원인이 계속 우리 안에 남아 있으면서 우리를 더 최악의 감정 상태로 데리고 가면서 지멋대로 휘두르게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지 않도록 이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이 이제 그 상황이 지났으면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게 에센셜 오일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라는 감정에서 회복이라는 건요, 우리가 균형이 깨진 상태 아니면은 이 힘이 센 화나 분노에 질질질 끌려가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 화나 분노라는 감정과 대등한 힘의 관계로 1대1의 관계로 회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아로마 세라피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도움을 주는 에센셜 오일이요. 대표적인 게 이 8가지를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요. 클라리세이지, 레몬, 파출리, 클로브, 라벤더, 샌다루드, 베티버, 일랑일랑입니다. 클라리세이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클라리세이지는요.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동시에 명료하게 해줘요. 마음이 명료해지면은 우리가 화가 나는 상황에서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요? 맞아.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사람 자체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나의 해석 때문에 화가 난 거지.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러이러하게 해석을 해서 화가 난 거지. 그거를 명료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무의식과의 연결을 강화해 주어서 직관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무의식과의 연결을 강화해 준다는 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해석을 즉각적으로 한다는 건요. 이거는 의식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이럴 거야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의 영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어떤 자동적인 프로세스가 돌아가면서 나의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거를 우리가 명료하게 알아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클라리세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레몬이에요. 레몬은요, 생각과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 이성적인 사고를 촉진합니다. 이 아주 상큼한 향이죠. 우리를 냉철하게 만들어주는 향이에요. 그래서 그 아로마 인사이트 카드를 할 때도요. 레몬 카드가 나오면은 내가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나? 이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레몬은요. 그렇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나? 그걸 알아챌 수 있게 도와주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다음에 파출리예요. 흑향이 가득한 이 파출리요. 예, 그라운딩을 촉진해요. 그라운딩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 땅에 단단하게 발을 디디고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식물이요. 나무를 예로 들어볼까요? 엄청난 태풍이 막 비바람이 몰아칠 때요. 나무가 뿌리를 땅속에 깊게 내리고 있으면요. 아무리 큰 허리케인이 와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단단하게 땅에 박혀 있으면서 그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 있어요.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뿌리가요. 아주 얕은 상태에서는 금방 쑥 뽑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땅속에 뿌리를 깊숙이 박고서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
몰아쳐도 어떤 허리케인이 몰아쳐도 내가 굳건히 이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 있는 힘, 현실감을 유지할 수 있는 힘, 그게 그라운딩인데요. 바로 파출리가 그 그라운딩을 촉진해요. 네, 촉진합니다. 그래서 생각만 가득한 채 뭔가 분리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특히 화가 날 때도요. 다른 감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머릿속에 생각이 계속 그 감정에 생각이 계속 더해져요. 그러면은 화가 사실은 조금밖에 안 남는데 그 화가 나는 상황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해석이 덧붙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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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아 진짜 못된 놈이네.'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서 화가 더 커지게 되잖아요, 그 감정이요. 네. 이런 상황일 때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소외감을 느낄 때 다시 몸과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생각은 허공에 떠도는 에너지죠. 그 허공에 떠도는 에너지를 다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으로 향할 수 있게 해 줘요. 현실감을 되찾게 해 줘요. 그래서 우리 화가 날 때 우리 몸의 상태를 관찰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죠. 우리의 몸과 다시 연결해서 내 몸의 그런 미세한 변화, 세밀한 그런 상태를 관찰하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화라는 감정도 우리가 한 발 물러나서 볼 수 있게 마주할 수 있게끔 그런 힘을 주는 게 파출리입니다. 그다음에 클로브예요. 클로브는 가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거든요. 이 가바의 작용을 촉진해요.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요. 얘가 우리 뇌에서 하는 일이 진정시키는 작용이거든요. 뇌가 막 활발하게 활성화돼서 막 움직여요. 흥분해 가지고 막 날뛸 때 그걸 싹 진정시켜 주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화가 날 때요. 막 이 우리 뇌 속의 신경 회로도 난리가 나겠죠? 막 여기 번쩍 저기 번쩍 막 바쁘게 막 움직일 거예요. 그럴 때 "와 와 와 진정해, 진정해." 이렇게. 이 작용을 하는 게 가바거든요. 가바가 잘 나와서 잘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클로브가요. 그래서 금방이라도 넘쳐 흐를 듯한 맹렬한 화나 분노를 가라앉혀 줘요. 그러면은 고요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비로소 화나 분노라는 감정을 만날 수 있게 해 줍니다. 되게 맑은 물이라도요. 거기에 돌멩이를 던져서 파문이 일어나면은 그 물속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 물속에 뭐가 있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문이 잔잔하게 가라앉고 다시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다시 고요해지고 나면은 그 물속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바로 그렇게 다시 고요해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클로브 에센셜 오일인 거예요. 그다음에 라벤더요. 네, 라벤더는 뭐 말해 뭐해요. 균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게 라벤더의 주된 장기잖아요. 라벤더가 제일 잘하는 일이요. 그래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딱 적절한 상태에서 우리의 감정과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줍니다. 그 다음에 샌다루드예요. 샌다루드는 명상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로 잘 알려져 있죠. 명상의 첫 단계는 몸과 마음을 휘젓고 다니는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명상이요, 생각과 감정을 없애는 게 명상이 아니에요. 관찰하는 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올라올 때 "안 돼. 저리 가." 이게 명상이 아니라 그 생각을 마치 우리가 TV를 보듯이 그 생각이 상영되는 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자 입장에서요. 어떤 감정이 막 무대를 휘젓고 다니는 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자 입장에서요. 그걸 도와주는 게 샌다로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관찰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그 테이프를 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뭔지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보아야 이쁘다." 네. 아 그죠. 그런 말 있죠. 그렇게 내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세심하게 보아주고 하면은 어떠한 감정도 우리는 이쁘게 봐줄 수가 있거든요. 연민 어린 시선으로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용되는 느낌은 생각과 감정에게도 아주 소중합니다. 우리 누군가한테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그런 감동을 주잖아요. 생각이나 감정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수용되었다고 느끼면 생각과 감정은 우리와 협력할 준비가 되었다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우리를 괴롭히는 못된 놈이 아니라 우리의 든든한 오군, 우리 협력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베티버예요. 베티버는 이것도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요. 온갖 잡생각이 다 떠올라요. 내가 뭐 해야 되지? 이거부터 해야 되나? 저거부터 해야 되나? 막 되게 산만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하다가 정작 중요한 거 하기도 전에 에너지가 빠질 때. 그럴 때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에 집중해야 돼.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산만함을 가라앉혀 줘가지고요. 산만함이 싹 가라앉으면 중요한 것만 딱 보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걸 도와주는 게 베티버입니다. 그래서 워우드는 베티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의 소용돌이와 혼란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로 불안함이 우리를 잠식할 때, 역경에 처했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도요, 우리가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화에 침착하게 대처한다는 건요, 내가 지금 화가 난 이 감정 상태에서 어떤 반응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도와주는 게 베티버입니다. 그 다음에 일랑일랑이에요. 일랑일랑은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반응이요. 그리고 비난, 이런 것들이 화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화를 오히려 더 부추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좌뇌 우뇌가 서로 협력하면서 이렇게 뭔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좌뇌가 폭주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좌뇌는 분석하고 판단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따지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자기 틀에서 그거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 자기가 꽂힌 부분에만 계속 파고들면서 이것 봐, 이렇게 이러이러한 게 잘못됐잖아. 이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잖아.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상태일 때 일랑일랑이 다시 거기서 끄집어내줘요. 잠깐만, 너 너무 들어갔다. 여기로 나와 봐봐. 왜 전체적으로 좀 봐봐.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일랑일랑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8개의 에센셜 오일들요. 물론 이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써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데요. 또 아로마 세라피는 그 블렌딩의 묘미라는 게 있잖아요. 에센셜 오일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두세 가지의 에센셜 오일들을 함께 블렌딩해서 썼을 때 부작용은 줄어들고 그 효과는 더 증폭되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여러분의 이런 화나 분노의 감정 다시 균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여러분만의 블렌딩을 찾아가는 거, 그리고 그거를 일상에 활용하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블렌딩의 예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항상 매번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여기 블렌딩 예시는요,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라는 건 사실 이거는 저에게 맞는 블렌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맞는 블렌딩이 여러분에게도 맞을 수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화나 분노의 감정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이 블렌딩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 거고요. 나에게는 좀 다른 블렌딩이 더 맞는 것 같아 한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정답인 거예요. 그 블렌딩을 여러분의 감정을 감정적인 균형을 회복하는데, 감정과 협력 관계를 맺는데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목을요, 포지티브 앵거 블렌딩이라고 해놨어요. 포지티브 앵거. 좀 왠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긍정적이라는 뜻과 화라는 뜻을 같이 묶어놨거든요. 사실 화나 분노라는 감정은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감정도 나쁜 건 없다. 모든 감정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우리의 지원 병력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 지원 병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감정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게 좋은 쪽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포지티브 앵거는요. 이 화라는 우리의 지원 병력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우리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 화가 우리를 도와주러 왔을 때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긍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블렌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화에 휩쓸리지 않고 마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블렌딩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네. 한 발 물러서서 봐야지 잘 보이잖아요. 완전히 딱 누군가를 보는데요. 완전 딱 얼굴이 딱 달라붙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좀 소름 끼치는데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형태, 어떤 얼굴 생김새를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알 수가 없잖아요. 한 발 물러나서 봐야지 잘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감정도 그래요. 그걸 도와주는 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잘 보아야지, 자세히 보아야지 이쁘잖아요. 그래야지 연민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지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걸 도와주는 블렌딩이에요. 레몬이요. 네, 우리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죠. 그리고 클로브, 일랑일랑. 이 세 개의 조합이 너무 이 화가 우리를 확 덮쳐가지고 끌고 가려고 할 때 잠깐만 하고 한 발짝 물러날 수 있게 도와주는 블렌딩입니다. 그 다음에 평온함 속에서 반응을 선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우리 앞에 살펴봤던 에센셜 오일들 중에서요. 화가 날 때 그 화를 더 증폭시키는 생각들, 잡념들을 가라앉혀주는 에센셜 오일들이 있었죠. 그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레몬과 파츄리, 샌다로드를 활용해서 고요한 상태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거를 볼 수 있게 도와주는 블렌딩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 무방비 상태에서 폭발해버리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파괴적으로 이렇게 폭발하게 되는 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반응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반응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파괴적으로 폭발을 해버리면 자폭해버리게 되면은 네, 대부분 우리가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게 후회죠. 후회, 자책, 자포자기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블렌딩은요. 일랑일랑, 라벤더, 파출리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에센셜 오일들로 블렌딩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화라는 감정,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 같이 탐색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